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해설의 주제, 바로 송재윤 교수의 날카로운 통찰을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역사적 추적입니다. 과거의 철학이 도대체 어떻게 현재 우리의 정치적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직설적인 질문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70년대 중반부터 해외에 거주해 오신 한 80대 교민분이 이런 뼈아픈 질문을 던지셨대요. 한국인은 왜 그토록 정치 선동에 쉽게 흔들릴까? 여러분, 2008년 온 나라를 휩쓸었던 광우병 시위 같은 거대한 사건들 기억하시죠? 다수의 대중이 균형 감각을 잃고 특정 이슈에 순식간에 확 휩쓸리는 이 미스테리한 현상. 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저자의 이론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따라가 보기 위해 오늘 단 이 5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현대 정치 선동의 미스터리, 주자학적 관념성이란 무엇인가, 역사를 외면한 도덕 수양, 경물 없는 치지의 역설, 그리고 조선과 서구의 중국 연구 비교입니다. 쭉쭉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현대 정치 선동의 미스터리입니다.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이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흔히들 자극적인 미디어 환경이나 유튜브 알고리즘 탓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자의 분석은 다릅니다. 이 대중동원 현상의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취약성의 뿌리는 바로 경험적 탐구가 철저히 빠져있던 우리의 아주 오래된, 수백 년 된 철학적 습관에 깊게 박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대체 그 철학적 습관, 즉 주자학적 관념성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저자가 지목한 핵심 용의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주자학적 관념성인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자연이나 현실을 직접 조사하고 연구하는 대신에 그냥 방에 앉아서 오직 머릿속으로만 이치니 기운이니 하는 거창한 개념들을 굴리면서 보편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팩트체크라는 피곤하고 힘든 과정을 아예 패스해버리는 거죠. 이 두 세계관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극명하게 대비되죠? 한쪽은 머릿속으로 거대 개념만 생각하는 내면적 관조고요. 다른 한쪽은 끝없이 물리적으로 검증하는 경험적 탐구입니다. 저자는요, 어떤 사회가 물리적 검증보다 이 순수한 내면적 관조와 도덕적 우월성만 너무 좋아하게 되면 증명도 안 된 허망한 주장들이 마치 진실처럼 퍼져나가고 결국 정치적 선동이 너무나 쉽게 먹혀든다고 분석합니다. 세 번째, 역사를 외면한 도덕 수양.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의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송 교수는 주의의 궁극적인 목표가 현실 정치나 과학이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오직 개인 스스로 도덕 수양을 닦아서 완벽한 성인이 되는 거였어요. 인간의 욕심을 없애고 우주의 이치를 지키는 데만 집중했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학자들한테 역사책을 깊이 읽지 말라고 경계했다는 겁니다. 아니, 역사를 왜요? 역사 속 인간들의 온갖 악행과 권모술수를 읽다 보면 도덕 수양하는데 방해만 된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주 날카롭고 근본적인 의문이 됩니다. 과거의 참혹한 실패나 인류사에 새겨진 온갖 죄악들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그 복잡하고 생생한 본성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나 경험적 증거도 없이 그냥 방에 앉아 책상 물림만 한다고 사람이 과연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네 번째 포인트, 경물 없는 치지의 역설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모순 하나가 등장합니다. 유교의 제일 핵심적인 공부법이 바로 경물치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의 문자 그대로의 뜻 자체는 실제 사물을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고 탐구해서 알매 도달한다는 거거든요. 실증적인 뉘앙스가 확 풍기죠. 실제로 이론상 주희도 이렇게 명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의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의 이치가 있으니 그것을 끝까지 궁구함이 바로 경물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거대한 원리뿐만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사물, 일상적인 사건들 하나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연구해야 할 객관적 원리가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거 완전 근대과학적인 마인드 같지 않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핵심은 바로 이 기막힌 역설입니다. 입으로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경험적 탐구, 즉
경무를 그렇게 외쳤으면서 실제 학문적 실천에 있어서는 그걸 완전 무시해버렸어요. 특히 주의를 숭배했던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물리적 탐구는 제쳐두고 방 안에서 유교 경전에만 매달려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사유에만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진짜 탐구해야 할 대상인 사물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 도덕적 지식만 남은 그야말로 경물 없는 치지를 추구했던 거죠. 마지막 5번째, 조선과 서구의 중국 연구 비교입니다. 실증적 연구가 얼마나 결여되어 있었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당시 조선 학자들과 동시대 유럽 학자들을 비교해보면 진짜 차이가 확연합니다. 조선 학자들은 오랜 시간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교 경전만 보면서 이상화된 중국의 가치만 맹목적으로 떠받들었어요. 그냥 수입된 역사서 요약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동시대 영국이나 유럽 학자들은 어땠을까요? 직접 대를 타고 건너가서 방방곡곡 발로 뛰며 현장 답사하고 무역, 지리, 역사, 문어를 아우르는 엄청난 실증적 연구 결과물들을 쏟아냈습니다. 숫자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본문에서 제시하는 가장 충격적인 증거인데요. 조선학자들이 남긴 중국사 관련 독립저작물 다 합쳐봐야 딱 46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1550년부터 1850년까지 300년 동안 영국과 유럽 학자들이 발로 뛰며 쓴 중국 전문 실증 서적 무려 900종이 넘었습니다. 아예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격차죠. 서양의 연구 타임라인을 한번 쓱 보세요. 1738년에 엄청나게 상세한 지리와 역사 기록이 나오고요. 1836년엔 무역 분석, 1848년엔 광범위한 사회 연구까지 이어집니다. 그냥 책상머리에서 대충 나온 게 아니라 직접 부딪히고 눈으로 확인해 얻어낸 경험적 지식에 대한 무서운 집중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자는 바로 이 객관을 향한 실증적 태도가 당시 조선에는 철저하게 결여되어 있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송재윤 교수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이 해설을 마무리합니다. 팩트체크와 엄밀한 경험적 탐구는 쏙 빠진 채 검증되지 않은 주장만 펼치고 관념에만 얽매이던 수백 년 전 조선 주자학자들의 그 사유 방식, 혹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쏟아지는 수많은 자극적인 가짜뉴스와 극단적인 선동 속에서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진짜 사실을 검증하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지 깊이 한번 성찰해보게 됩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